12월 3일 20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하니까 증인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네,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라고 하니까 증인이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나요? 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 들어오라는 얘기 안 했고.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시 5분에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희구 이분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증인이 내곡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강희구 부속실장이 지금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인은 대통령실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그날 한덕수 총리의 경우를 보면 8시 20시경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덕수 총리가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시 54분에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집입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용산 집무실로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차표는 됩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전화 받은 게 조금 다릅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와 있었는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더라.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영호 장관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수행실장에게 물어보고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호 장관은 아마 부속실에서 먼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연락을 어떻게 받았냐면 6시 11분경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냐라고 묻기에 울산에서 김장 행사하고 회의하다가 서울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몇 시쯤 도착하냐 라고 하니까 8시 넘어서 도착한다 라고 하니까 도착하는 대로 바로 용산으로 들어오라 고 얘기를 했고 8시경에 역시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서 용산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다른 분들은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부속실에서 전화를 하거나 증인만 2번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 기억에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무회의를 이제 9시 21시 30분경에 시작을 했고 하여튼 회의를 시작을 했고 증인께서는 22시 45분에 대통령실을 출발하셨죠. 시간은 몇 번 틀릴 수는 있지만 대개 맞습니다. 네, 예, 맞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증인에게.
그죠? 증인이 맞습니다. 전화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원장님 참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라고 물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대답하셨죠. 그렇게.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지금 가기는 어렵겠지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 예. 근데 그게 그 통화를 한 게 지금 통화 기록상으로 보면 22시 55분에서 57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한 게 22시 53분이에요. 그런데 그 통화 시간이 1분 24초입니다. 꽤 길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전화 때 대통령께서 첫 말씀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렇게 하길래 홍장원 차장이 네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그리고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홍장원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잘해. 라고 격려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게 1분 24초를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2시 53분에 전화를 해서 1분 24초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22시 55분에 증인에게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30초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23시 30분에 이제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홍장원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원장님,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제 증인이- 기억은 원장님 이거 언제 하셨어요?였습니다. 아, 이거 언제 하셨어요? 네. 예, 예. 회의가 끝났는데 이제 홍장원 차장이 쫓아왔죠. 그때 그 홍장원 차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 했죠. 그렇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재명, 한동훈 오늘 밤에 좀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소리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2시 30분에 국정원 정무직 회의를 하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텔레그램 전화로 22시 30분에, 그러니까 1시간 전이죠. 22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 그 여인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연락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용 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메모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한테.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15명 이름을 불렀다. 가장 먼저 불렀던 것이 이재명, 그리고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김동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냐 이렇게 여인영한테 물어봤더니 김동현이다.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여인영이가 얘기를 했고, 여인영이가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지호 청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그 텔레그램 전화가 한 번 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통화를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2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조지호 총장이 어떻게 했냐면 협조를 안 해주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지호 청장의 이야기고요. 홍장원과 여인영이 이제 통화를 한 게 30분 후인 23시 06분입니다. 그때 2분 47초간 통화 기록이 있어요. 즉 그때 오늘 쭉 얘기한 14명 명단 불러주고 위치 추적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23시 30분에 그 정무직 회의가 있었고, 회의 끝나고 증인한테 가서 이제 그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시간선대로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한가하게 증인에게 얘기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방첩사의 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실제로 국회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면서 그 김대우 단장에게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 박찬대, 조국 등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14명이었습니다.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그 홍장원 차장에게 그런 통화를 하지 할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